네, 안녕하십니까. 2월의 영업 이슈 오늘 강의를 맡은 황호영 부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슈를 좀 말씀드리는데 앞선에 들었던 교육 내용이랑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는 그냥 숙지하신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의 영업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이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일수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딱 2주 남았어요. 이제 주말 빼고 연휴 빼고 다 준비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준비 안 되고 계세요? 네, 말씀들이 없으세요?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휴가 있어가지고 2월 달도 영업일수가 짧은데 그 와중에 이제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거의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2주 동안에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DB생명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700종신 아시다시피 그 상품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요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봤는데 40세 중반 전후로는 1종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금액이 좀 그나마 저렴합니다. 40세 중후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주요 치료비 때문에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40대 중후반 넘어가신 분들은 2종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40세 중반 전후로는 1종 한번 금액 선택하셔가지고 설계 한번 맡겨보세요. 메리트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좋은 게 납입 면제까지 되면서 치료비도 받고 환급률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아까 앞서서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을 잘 가입 안 해요. 요즘 대부분들이 지금 단기납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납입으로 내 원금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치료비까지 탑재하고 환급률까지 좋고 나중에 받는 금액이 크면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D생명의 700종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상품 이슈 교육 이 파일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회사 이거는 2월 월마다 초에 나오는데 이 초에 나오면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담보가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나이가 가입 나이가 몇 세까지 가입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회사마다도 좀 선택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물가는 오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근데 젊은 사람들도 미래에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안 고프시죠 다? 더 길게 해도 되죠 그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 세대 나이대보다 비슷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금도 준비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연금을 얘기하자니 아직 까마득해. 지금 내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이 미래에 대한 연금까지 언제 모으고 있어. 저축도 하기 힘든데 그래도 우린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고객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뭐 나이 안 먹습니까? 노후 준비 다 되셨어요? 아직 아무도 준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혼자 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혼자 사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결국은 우리도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K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 보증이율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I생명이랑 K사랑 매달 왔다 갔다 해요. 바뀌어. 연금액이 받는 확정으로. 근데 이번에는 K생명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내가 확정으로 연금 받을 금액을 따졌을 때. 그래서 K생명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연금 설계 한번 맡겨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연휴 때 이제 사촌들도 만날 수도 있고 친인척분들 만나는데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보험은 다 얘기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건강보험 준비를 했으면 나중에 노후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거는 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변액을 따셔야 돼. 근데 변액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액 상품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자격증이 없네? 그럼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좀 그래.
변액을 준비하자니 납입 기간도 길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너무 긴데 내 나이도 있고 그럼 우리가 변액 자격증이 없으면은 상품을 설명을 하되 턴을 하세요. 우리가 편하게 다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길긴 길어. 그럼 우리가 턴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10분) 추가합니다. 대답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단기납 있잖아요. 우리 단기납을 5년, 7년, 10년 다 팔잖아요. 근데 연금을 길게 10년 납입을 하고 거치기간이 있어야 돼요. 거치기간이 있어야지 내가 냈던 돈에서 수익률이 붙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지는 건데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연금 변액이 자격증이 없어? 그럼 똑같이 그냥 단기납으로 턴을 하세요. 단기납 종신도 5년 내고 10년쯤에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복리현상 받잖아. 복리현상 받으면서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 컨셉으로 다시 턴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건강보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연금, 단기납 같은 상품들도 말씀드려가지고 구미를 좀 땡기셔야 돼요. 근데 고객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라 하면 돈 없다. 응? 어떤 거요? 돈이 묶이는 게 아니냐. 돈이 묶여있는 게 아니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들 보세요. 주변에 은행에다 저축하시는 분들 있죠? 보통 적금하면은 몇 년 정도 할까요? 2년, 3년. 뭐 1년이 기본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변 분들한테 적금 들고 있는 분들 돈 얼마나 많이 모으셨어요? 못 모았죠? 왜 못 모았을까요? 써서 끝나면 써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은행 적금을 들면은 대부분이 1년 단기로 한단 말이에요. 단기가 딱 끝나면은 항상 뭔 일이 생겨. 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원금에서 이자는 별로 생각지도 안 해. 일단 목돈 모으려고 해. 그럼 내가 있는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돈에서 고생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쓴다? 그게 쓰게 되고 남은 돈은 다시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묶다 보면 또 다시 1년 또 적금 들어가.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들? 다 깨져. 그거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럼 언제 돈 모아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이랑 연금은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액연금을 얘기하시면서 강제로 우리가 돈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 창현부지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목적 없이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기대도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도 유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관리자들이 옆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입을 시켜놓으면 몇 개월 유지하면 내가 냈던 돈이 너무 아까워서 과연 쉽게 깰까요? 보통 5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년 내면 얼마예요? 600이죠. 근데 이거를 쉽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깰 수 있어요? 못 깨요.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본인도 돈이 아까워요. 그 금액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마다 무슨 상황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 터치를 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관리받고 있다는 시점을 계속 느끼게 해주고 이 목적 때문에 모으고 있는 돈이니 계속 상기를 시켜줘야 돼. 변액연금은 K사하고 I생명 이 두 개 한번 비교해보세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도 K생명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확정연금 말고 펀드로 좀 굴리고 싶어. 그러면 M사로 가세요. M사가 확실히 아직까지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M사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미국 회사예요. 미국이 망할까요? 망할 수가 없어요. M사의 지금 동행 플러스 생긴 지 별로 안 됐어요. 원래는 동행이었죠. 플러스가 생긴 지 별로 안 됐는데 일반 동행이랑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동행 플러스로 연금 한번 설계 맡기신 다음에 한번 내가 설계가 나오면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제안서를 뽑으면은 내용을 읽지는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품의 특성보다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지 우리가 만나는 분들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숙지가 안 돼 있다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또 나 여기서 이 얘기 못 들었는데 저 얘기 못 들었는데 핑계는 만들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우리도 알고는 있고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포인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설정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모을 건지 방법도 알려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목적 금액도 좀 설정을 같이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변액이나 돈을 모은다고 치면은 지금 M사에서도 지금 달러 정신 많이 파시죠. 달러 정신으로 많이 팔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요즘은 달러 가치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고객들은 달러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핑계를 대요. 이거 과거로 돌아가면 어때요? 과거에는 안 높았어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높죠? 그럼 나중에는요? 몇 년 전보다 계속 떨어질까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근데 외화 통장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요즘은 다 추세라고 우리가 말하기 나름이에요. 하나씩은 있어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자금을 선택한다고 선택을 해드리는데 내가 10년 시점에서 얼마가 있어야지 그나마 10년 뒤에 내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단 10만 원 해가지고는 1년이면 얼마죠? 120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납, 7년 납 팔아요. 그럼 원금이 어느 정도예요? 뭐 이자 해가지고는 나중에 10년 시점에 한 1,0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10년 뒤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방 살 수 있어요. 가방 하나 사요. 가방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차는 꿈도 못 꿔요. 근데 우리가 10만 원씩 고객들이 원한다고 해도 10만 원 파는 거 말고 한 5만 원 더 올려가지고 15만 원이든 그거 조금 올린다고 내 인생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절대. 각자 커피 좀 덜 사 먹으면 돼요. 술 덜 마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귀 아프게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10만 원, 15만 원, 5만 원 너무 비싼데 15만 원 더 못 내. 나가는 게 너무 많아. 다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시작하면 돼요. 강제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M사의 달러 중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들 많이 주력사로서 많이 팔고 있는데 외화 통장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 솔직히 달러가 전 세계 화폐하잖아요. 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차이는 공부도 해야겠지만은 일단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귀가 닳도록. 고객이 거절해도 두세 번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똑같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더 강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땡기면은 할 수 있습니다. 단기납정신 같은 경우에도 이 표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M사가 제일 높아요. 젊은 사람들은 환급률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원금에 대한 포커스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변액을 못 팔겠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턴을 하세요. 환급률 보시고 가입 나이까지 다 돼 있으니까는 이 하나씩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세대 실손 이제 나오죠.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5세대 실손이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자기부담금이 많이 올라가죠. 이제 중증에 대해서만 많이 해준다는 거고 경증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금이 많이 세진다는 소리예요. 보시면은 통원치료 암으로 걸렸을 때 통원치료 했을 때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병원비가 한 300 나왔어. 실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겠죠. 통원이니까. 자기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천만 원 써 있으면은 내 돈이 4,980만 원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 있으면 안보험 다 돼, 괜찮아, 나 안보험 없어도 돼, 실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병원에서 보니까는 실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잘 치료받더라고. 말씀들 많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건 입원했을 때죠. 일단 입원했을 때 한도 안에서 나오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비급여 급여 섞어서 해요. 근데 그 한도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다 끝나면 면책이 생기죠. 일단 그러면 내가 충당이 안 돼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모든 회사도 지금 다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요 치료비에서 해당받는 거랑 각각 받는 거 보장 다 돼 있죠. 이제 다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이 M사에서도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일단 지금 설계 맡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표적 항암에 대해서 따로 또 처치 비용 이렇게 써서 나와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한도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받았을 때 2천만 원, 두 번째 받았을 때 3천만 원입니다. 회당 지급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주요 치료비에다가 얘가 플러스로 더 나온 거예요. 금액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 M사도 치료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설계 한번 맡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생명에서 이 방사선 리드간 치료라고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적용 대상이 전립선암이랑 췌장암 등 위암 이 약품명이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치료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있어요. 치료에 대한 거 영상 해가지고 이 포함 다 해가지고는 연간 8천만 원으로 갱신형이긴 한데, 이 새로운 치료에 대한 상품은 지금 S사에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일단 남성분들 대부분 전립선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한테 제일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이 S사도 한번 설계 맡겨가지고 금액 한번 보세요. 저렴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차피 기존에 업셀링 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새로운 상품이 있다고. 또 그럼 그전 거 또 해지하고 또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다 이제 뭐든지 업셀링이에요. 업셀링인데 업셀링도 금액이 괜찮고 적당하고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 가입을 합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도 저렴해야 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새만개로 많이 하지만은 갱신형도 나쁘지 않아요. 다 아시죠? 무조건 갱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갱신으로 똑같이 그냥 금액대 저렴하게 해가지고 업셀링 컨셉으로 한 만원, 15,000원, 2만원대 가져가도 본인이 만족하면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다 계약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셀링 하실 때 이 회사마다 상품도 좀 알아야겠지만은 새로 나온 상품, 이 S생명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요 치료비 지금 보시면은 뭐든지 다 비슷합니다. 이제 이 표는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우리가 3대 주요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암 말고 내심에 대해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심혈관이 많이 올라갔죠. 질병들이. 지금 S사에서 S생명에서 최대 5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치료비를. 가운데 주요 치료 보면 혈전 제거, 혈전 용해, 이제 복각 치료까지 여기도 탑재가 됐어요. 탑재가 되기 때문에 1년에 5번까지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만 지나도 위에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인수 적용 예외 질환들이 다 바로바로 이제 가입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선보도 생활비 금액 싸요. 저렴해요. 우리가 순환계 치료비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생활비로도 그냥 넣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굳이 무조건 주요 치료비 넣으면 금액대가 너무 비싸져요. 그럼 주요 치료비 빼세요. 두 가지는 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돼요. 두 가지로 받아가지면 똑같이 생활비가 나옵니다. 비싸신 분들은 주요 치료비 순환계 빼고 순환계 생활비만 넣으세요. 금액대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업셀링으로도 좀 괜찮으실 거예요. 이 컨셉으로 고객들 머릿속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이거 한번 설계 맡겨볼까? 금액대 나온 거 보고 한 번 더 어필해가지고 만나셔가지고 제안 한번 해보세요. 금액이 확 떨어졌네?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니잖아. 하나 받는 것보다 두 가지를 받으면 돼요. 그 컨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객들 만나가지고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 치매가 제일 지금 핫하긴 해요. 우리 명절 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사촌들 다 이모들 만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도 있고, 사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금 명절 때 할 수 있는 게 이 간병인이랑 치매 같아요. 제일 포커스 두실게. 치매 걸리면은 지금 모든 회사가 나온 것 같이 레켄비가 지금 제일 치료비가 지금 많아요. 레켄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손보에서도 지금 비갱신으로 처음 나왔죠. 일단 비갱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N사로 설계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레켄비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레켄비도 몇 회까지 내가 보증을 해주느냐 차이예요. 이제 회사마다 상이하긴 해요. M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통합 치료비가 나왔죠. 여기에 뇌경색증까지 같이 포함을 해준다고 하니 이제 독점으로 가려고 해요. M사가 타사보다 계속 좋게 만들고 자기들이 먼저 하고, 이 뇌경색증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높아요. 좋아요. 상품이 검사, 치료, 합병증, 재활까지 다 돼. 이 M사도 한번 설계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금액대. 이 치매간병보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진단비, 치료비, 생활비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레켄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횟수가 달라요. 근데 이 가운데 보시면은 1손보가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는 레켄비가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36회 3년 동안. 그럼 받을 수 있으면은 3,300이에요, 거의. 근데 앞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D생명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치매는 D생명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쪽에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D생명 물어보니까는 가입률도 많은데 지급률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일단. 근데 생활비도 똑같이 이 표를 보시다시피 중증 1, 2등급 중증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D생명은 시설, 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가보험할 때 생활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경도 치매까지 좀 금액대 보시면서 진단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효율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도가 낮죠. 일단 낮은 등급이죠. 낮은 등급에서 돈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비싸긴 해요. 근데 남성분들은 금액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도 치매까지 진단금을 한번 넣어보시고 금액 비교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재가에 대해서 금액이 비싸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금액을 조금씩 줄여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설계를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설계를 맡겨도 내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여성분들은 확실히 남성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담보 조정하시면서 걱정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당연히 치매는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해보세요. 기회는 명절입니다. 연휴 때 진짜 한번 던져보세요. 금액대 적게라도 있으면 필요한 건 다들 느끼시니까 강하게 한번 어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병인은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저는 H손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H손보가 좋은 이유 다 아시죠 이제? 5분 추가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빨리. 어떤 거요? 이 3번째 H손보. 하나도 여성 기파 출산지원금 간병인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병인 한도 요양병원 일단 감액 면책이 없죠. 그리고 다른 타사들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면은. 근데 이 H손보는 면책이 중간에 없습니다. 내가 3년을 입원하든 2년을 입원하든 계속 나와요. 근데 모든 회사가 동일하다시피 가족 감명도 다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진짜 오래 입원하거나 요양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도 있는데 내가 간병인을 쓰고 싶어도 면책이 걸리면 내 돈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회사는 없어요. 계속 지급해줘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액은 타사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는 차라리 중간에 면책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고 싶다고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난 태어나고 싶어도 병원에 퇴원 안 시켜요. 근데 만약에 퇴원하고 싶대. 그럼 가족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부모님들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계속 간병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면책에 걸려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 그래, 엄마 이제 퇴원해. 내가 집에서 보살필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못해요. 우리도 이제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간병인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언급을 하셔야 돼요. 이 H사는 면책 감액 없이 계속 1년 365일 내내 계속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다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한번 설계해가지고 H손보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빈도 질환, 자궁근종 척추질환, 백내장 하지정맥류. 요번에 AH화재에서 드리대 화재에서 새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종수술 다 아시죠? 종수술에 따라서 입원비까지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떠한 수술을 했는데 그게 1중이야. 1중인데 가입 금액이 20만 원인데 1중으로 수술해가지고 내가 2일 정도 입원했어. 그러면은 2일 곱하기 20만 원씩 해가지고 4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질병 수술이 있으면은 거기서 똑같이 중복으로 보상은 되겠죠. 근데 얘는 수술까지 같은 그 종의 수술을 하면서 입원까지 하면은 입원비가 같이 곱하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장 일수는 써져 있어요. 1종은 2일까지, 2종은 4일까지, 3종은 6일까지, 4종은 8일까지, 5종은 10일까지. 금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설계해보세요. 우리가 고객님들도 어떠한 수술을 했을 때 입원을 하루 이틀 하고 퇴원을 해요. 금방 오래 입원을 안 시켜요. 근데 금액대가 나쁘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입원 일수까지 같이 보장되면서 수술비가 나온다?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설계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 업셀링으로도 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1손보도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종수술이 아니라 일반 질병 수술로 나옵니다. 3대 질병 수술로도 나오고 보장 금액에 곱하기 입원 일수. 근데 여기는 180일 한도예요. 1일부터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금액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비갱신은 너무 비싸니까. 비갱신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갱신으로 해도 업셀링 용도예요. 질병 수술비 볼게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질병 수술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용종이죠. 근데 회사마다 지금 이제 2종이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2종이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회사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설계 한번 맡겨보신 다음에 고객들한테 제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M사, 첫 번째 M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종 뗐을 때 약관이 바뀌었어요. 1종에서 나옵니다, 이제. 2종 아닙니다. M사 같은 경우에는 1종입니다. 생보 수수비도 비슷합니다. 손보가 비싸가지고 생보로 가시는 분들도 2종이 40만원까지 보장되는 데가 있습니다. 10만원 차이지만은 금액대가 저렴하면은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좋습니다. 아까 다빈도 질병 수수비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들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실손에서는 더 이상 이제 5세대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중증이 아닌 이상 내 부담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수비도 업셀링이나 수수비 권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손에서 처리가 안 되면 수수비에서더라도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지금? 돈 받으려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보험 왜 가입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가족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수비도 없고 앞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주요치료비 다 단분 좋죠. 모든 보험들은 하나하나 보면 다 좋아. 근데 다 가입하자면 너무 비싸. 저거 다 가입하려면 저 같으면 가입 안 해요. 돈이 많은 거야 그럼. 근데 가족한테 피해 안 주려고 보험을 들은 거기 때문에 다 들기에는 부담스럽고 고객들한테 니즈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해주셔도 좋아요. 옆에서 우리가 이것만 해줬는데 옆에서는 이것도 좋은데 왜 이건 안 들었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해줄 수 있지.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잖아. 우리도 고객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니즈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우리가 상담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맞춰서 해준 거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와서 흔들어도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면은 100%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런 문의가 오면은 그냥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전화상으로 띡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인식 많이 못해요. 나한테 정말 충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수비 같은 경우는 다빈도 이제 앞으로 실손이 나오면은 받기 힘드니 수수비 같은 경우 꼭 업셀링이나 없으신 분들은 금액대 좀 낮게 하더라도 가입을 추천해보면서 제안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앞에서 지점장님 말씀드렸죠. H생명 카티라이프 수술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돈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확인해 보니까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보장을 했을 때 가입 금액이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 수술 무조건 해요. 거의 연골이 많이 닳기 때문에. 그래서 H생명도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도 높기 때문에 한번 각자 내가 하고 싶으면은 내 걸로 먼저 설계해서 보세요. 고객들까지 갑자기 하는 것도 좋지만은 고객들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걸로 먼저 내가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제안하기도 더 편하실 거예요. 무릎 관절 보장. 우리가 대화방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다 보면은 헷갈릴 때도 많아. 그래서 이 영업 이슈 하나씩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 돼.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가지고 계세요. 가방에 갖고 가세요. 두세 장 필요한 거 두세 장만 넣고 다니세요. 안 무겁습니다. 무거우신가요 혹시? 무거우면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아니시죠? 그럼 무조건 뽑으세요. 뽑아서 내가 봐야지 가입 나이도 바로바로 체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2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시간에 2주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명절 때 포인트는 간병인이랑 제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못 들어가신 분들은 생활비 위주로 한 번 더 업셀링을 해가지고 제안 한번 해보시고 아예 없으신 분들은 생활비 쪽으로 해가지고 금액대 저렴하게 해서 제안 한번 해보세요. 간병인 제가 요번에 진짜 많이 흥해서 기간도 별로 없는데 제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인수 조건도 좋잖아요. 간병인 제가는 간병인은 그렇다 치지만 제가 쪽으로는 우리 내 쪽에 문제가 크게 없으면 돼요. 약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관심은 있어. 금액대가 문제인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바로 금액대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고객 만났을 때 니즈만 파악한 다음에 사촌들, 친척들 얘기했을 때 니즈만 있으면 우리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일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신호만 받으면은 우리가 말하기 나름으로 따라서 고객은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휴 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제안서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하신 다음에 간병인이랑 제가 꼭 말씀 한번 해보시고 2월달도 이제 2주 딱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무실에 계시면 안 돼요. 다 나가세요.
제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사무실에 같이 계속 앉아있어봤자 뭐 할 게 없어요. 사회에 맡기신 분들 당연히 맡겨서 정리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진짜 그 누구라도 만나러 나가세요. 나가야지 답은 생깁니다. 누굴 만나야지 답은 생깁니다. CS 하는 것도 좋지만 CS도 하면서도 내가 터치 안 했던 사람들도 그냥 커피 한 잔이나 친구라도 만나러 가세요. 그럼 내가 얘기도 꺼내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우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뻔히 아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만나세요. 우리는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나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가가지고 결과가 없더라도 난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부터는 식사하시고 하실 분들은 일하실 분들은 일하시고 약속 없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 만나서 만나러 나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